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를 관계연구소 전보영TV의 전보영 소장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가요, 되게 착한 유튜브로 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것으로 막 썸네일 달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외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되게 불편한 주제죠. 되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면 어떨까? 너무 끔찍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단은 외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통합되어 있는 거 세 가지인데요. 외도의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도를 아무렇지도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외도를 저지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했어. 그렇다면 나도 그럴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온 가정 환경은 나를 만든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가 쉽게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충격받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계속 성장했었더라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게 별로 크게 중요하거나 크게 가치 있는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집은 늘 운동하는 집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가족 같이 운동하는 게 그냥 문화인 거죠. 근데 다른 가족이 보기에는 아니 저 지금 맨날 운동만 해. 어떻게 저렇게 운동만 하고 살지? 우리 집은 운동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운동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이슈를 갖고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집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집이 있어요. 외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도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격감이 별로 없는 가족 문화 환경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것보다 조금 새롭고 자극적이고 흥분되고 모험적인 자극에 훨씬 더 잘 빠지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외도라는 걸 저지르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랑 50년, 60년 쭉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면서 지루할 때도 있고요. 재미없을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안에서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사실은 이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건데요. 근데 나한테는 안정감과 평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재밌고 신나고 새로운 게 늘 좋아해. 그렇다면 나의 환경도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자꾸 뛰어들면 그게 나한테 자극으로 왔을 때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게 두 번째 외도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이 세 번째 특성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도를 잘 저지를 수 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당연히 외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커플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외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그 글래스라고 하는 연구가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책을 잘 썼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부부들 가운데서도 외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썼어요. 실제로 당연히 관계가 안 좋은 부부 안에서 외도에 일어나기가 훨씬 더 쉽지만 행복하고 평안한 보이는 부부에서도 외도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외도의 특성을 봤더니 부부들이 서로 회피형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피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요. 내가 갈등이 있어. 불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 관계가 지금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불만과 불편을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는 괜찮아. 우리 관계는 크고 작은 싸움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두 분이서 맞벌이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춘 부부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남편이 그래도 이 조금 모아진 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와이프를 깜짝 놀라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몰래 투자를 했어요. 근데 웬걸 투자하는데 그 모든 돈을 날리게 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요새 표정이 안 좋아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회사에서는 막 시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얘기할까? 즉 갈등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됐었는데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눈치챈 직장 동료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내가 요새 아내 몰래 아내 깜짝 놀래게 해주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그 돈을 다 날려버려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어요. 어떻게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봤어요. 저런 방법도 해봤어요. 너무 힘드시겠다. 즉 아내한테 받을 위로를 직장의 동료들한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직장 동료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 문제가 이 사람들 큰 영향력을 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래서 힘들고 나 이래서 어려워. 그러면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애정이 만들어지고 자칫 잘못하다면 외도라고 하는 큰 일을 벌이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부부들이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에 혹은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염려가 돼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회피하면서 말하지 않는 부부는 결코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보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이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은 내 친구나 내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내 친구는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 친구가 이성이야. 이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부부는요, 어떤 모든 관계에서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해결하는 부부가 정말 건강한 부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회피했을 때 오히려 더 외도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라도 얘기해보세요. 우리 부부한테 서로 숨기는 게 많아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못한 이슈를 바깥에서 찾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외도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 부부로 사는 거, 회피형 커플로 사는 건 되게 위험해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회피형 부부가 회피형이지 않게 되는 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부부관계가 그리고 커플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한마루관계연구소가 함께 할게요. 자,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관계 중심.